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질문하면 이렇게 써오네요. 이제 잘 써오는데, 질문하는 법도 진짜 수준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학생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할 줄 안다는 것은 제대로 다 정리를 할 줄 안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수많은 사실 속에서 사실을 가려내는가. 그러니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게 이제 논술의 시작이에요. 실제로는. 사실은 팩트고 의견은 주장이잖아요. 근데 요 사실을 꼭 의견을 꼭 사실처럼 얘기해요. 사람들은 사실을 가지고 의견처럼 얘기해요. 헷갈리잖아요. 이해되나요? 네. 이걸 구분하는 게 기술이에요. 굉장히 고급 기술. 자, 문제를 풀어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사람과 시대의 기준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사람들이 꾸준히 해가면서 살죠. 뭐를 하든. 이거를 쓸까? 무슨 곤방도. 무슨 색깔로 쓸까? 여기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그래서 이 색을 고른 것 뿐이죠. 네. 그 다음에 시대의 기준. 이 시대의 기준이 일반적인 보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한다. 라는. 그러면 이거는 개별적 기준이고, 이거는 사회적 기준일 수 있겠죠. 이제 두 개를 타협해가면서 고를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시대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반바지 입으면 난리 났거든요, 여자가. 그럼 시대에 따라서 유행도 달라지는 거고, 기준이 달라지고, 인권이라는 기준도 달라지고, 점점. 우리 시대 때는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 폈는데, 재떨이도 갖다 드리고, 지금은 방 안에서 담배 피우면 뭐 하시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지냐?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됐나요? 네. 자, 이런 류의 문제는 대체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하는가? 이런 류. 대체 어떤 식으로? 외워야 할 분량이 너무 많아요. 예, 이겁니다. 여기 일단 게시물이 먼저 제시돼요. 그 다음에 게시물 수정할 만한 자료를 여기 보기에서 제시해요. 하나도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요? 네. 이 선택지가 길다는 것은 그 핵심 주제만 딱 파악하면 된다는 건데요. 주제.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지 핵심 주제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선택지에서 고를 걸 찾아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읽으면서 푸는데, 네. 이렇게 문제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주제가 뭐야? 여기 주제가 뭐야? 여기 특별한 차이가 뭐야? 여기 주제가 뭐야? 그것만 가지고 해도 주제의 흐름으로 틀리게 하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서 그럼 이거 틀려버리는데요. 다 모든 애들이. 그러니까 이 자료 분석형 문제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인지를 알고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를 골라서 여기에 가가지고 이 주제 중에서 주제가 이러니까 어느 부분을 찾아 읽어야지 하는 발췌도를 빨리 할 수 있으면 푸는 건데요. 발췌도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좀 읽다가, 자,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문제를, 여러 문제를 보면서 네. 요 선택지를 다 체크를 해서 중요한 단어를 네. 이걸 다 읽어야 되냐고 확인해봐요. 안 읽어도 되지. 오케이. 중요한 부분만 읽으면 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는 법을 모르니까 이걸 싸그리 다 읽는 거지. 그런 사람은 이거부터 읽고 항상 이거만 봤으니까 이 내용을 이해해갖고 이걸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을 찾은 다음에 이거를 읽는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와 벗어나거나 이걸 선택지가 주제만 물어보지 디테일한 상황을 물어보면 비문학에서 물어보지 이렇게 글쓰기 과정에서 물어보겠어요? 아니요, 그러죠. 전체 흐름이나 맥락을 짜는데 필요한 것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게시문이 아니라 제시문이라고 그래. 제시문. 네. 여기는 선택지, 문제, 제시한 문제, 제시문. 선택지는 5개, 5개의 선택지, 보기, 문제, 제시한 문제, 제시문. 네. 그러니까 제시문을 볼 때 수정할 만한 자료를 보기에 그럼 이 자료의 특성만 보면 되는데 이걸 읽다가 보면 이 앞에 내용 요것들의 주제 여기에 제 주제 써 있어요. 이렇게. 네. 그 스트레스 강도가 어떻다고 하고 결론처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 자료에 정말 특이한 숫자, 이건 엄청 큰데 이거는 작다 라는 것들 정도만 하면 되지 이 중간 단계가 뭐다 라는 건 이게 국어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그냥 요약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주제를 요약하느냐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푸는 방법 문풀 해갖고 다 내 카페에 있는데 문풀 찾아가면 국어 문풀
이런 유형 푸는 방법 하고서 샘플로 녹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에 비해 전기적으로 이거는 H고 이건 플러스고 양이온이고 이건 음이온이고. 네. 음성을 띄어서 전자들이 산소 원자 가까이 치우쳐 분포하게.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비어 있잖아. 네. 이거는 하나가 떨어져 있고 이거는 두 개가 들어오고. 자, 전자들이 산소 원자 가까이 치우쳐 분포하고. 이거 원자라고 그랬네. 이거 전자라고 그러고 이건 원자라고 그러고. 원자 핵에서 이게 커가지고 에너지가 써서 땡기는 힘이 더 강하지. 어쨌든 하나의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가 음전하를 띠고 있다. H2O. 이게 물의 양극성 하면서 이거 과학 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네, 이거 왜 화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필요하던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시라고 과학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새벽이 올 때까지 새벽은 뭐 밤은 항상 고란으로 보니까 새벽은 아직 낮은 아니지만 희망을 가질 때까지 이 정도겠네요. 낮은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밤이라는 거죠, 배경은. 네. 그 밤에 새벽이고 새벽에서 밝은 아침이니까 완전 아침을 바라는 게 아니라 새벽은 희망이라도 생겼으면 이 정도라는 거지.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 검은 옷. 뭐 원래는 죽어가는 사람 뭐 입혀요? 수위요. 수의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흰 옷을 입히시오. 원래 사람들 흰 옷 입어요. 네. 근데 대립적으로 쓴 이유가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 네. 그리고 한 침대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셔. 죽은 사람 산 사람 같이 재우래. 네.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셔. 달래주라는 거네. 네. 새벽에 오면 나팔 소리를 들려올게요. 나. 그러니까 이건 죽었거나 살거나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이게 젖을 울리면서 달래주면서 새벽을 기다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침대랑 같은 공간일 테고. 가전에 잠을 재우시오라는 거는 이게 참고 기다려라 이런 뜻이겠지. 그러면 죽음, 삶, 수집단 상태, 미래 암시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데 한 단어를 막 계속 꼬리는 거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한 단어의 뜻을 잡은 다음에 전체 흐름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부가로 이거를 제약을 해야지. 전체 주제에 이 단어가 달리는 것이니까. 전체 주제. 뭐 두 집단 이렇게 써도 되지만 희망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네. 흰옷을 입은 자들과 검은옷을 입은 자들이 두 집단이 한 침대에 눕게 돼. 많은 사람이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침대라는 것을 이렇게 좁은 공간 글자 그대로 침대 이렇게 놓으니까 수용을 못하지. 우리 한반도가 침대인데. 그러니까 같이 최후의 밤일 때 이거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거지 이 정도면 해석을. 최초의 만찬. 이것도 엄청나게 풍부한 거네. 이게 수준이 깊은 거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준이 깊이 할거라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한 다음에 요거를 심화하자면 이걸 최초의 만찬으로 보면 어떨까? 이걸 심화하자면 이건 두 집단의 상징성으로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거야. 추가된 상상이야. 넌 요거만 하고 있어. 요 줄거리를 잡는 게 우선인데. 응? 젖을 무는 것은 다양하다. 하지만 죽어간 사람을 무는 건 적절히 하지 않다. 그래서 사형수 법을 상상하게 된다. 생각이 엄청 깊은 거야. 네가 공부를 할 때도 그래. 이걸 생각하고 있어. 여기서 어떤 걸 질문하면 요거를 한 다음에 이걸 하면 이게 가치가 확 살아나는데 항상 여기서 일로 가. 그러면서 조금 안 된대. 그럼 난 억지로 이걸 설명해.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맞습니다. 새벽은 밤과 아침 사이다. 그래서 삼가 종류의 기로의 순간. 기로인데 이 기로가 이 전체 주제에 어떤 영향을 줘?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 삼가 죽음의 연속성,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새벽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너처럼 생각해도 돼. 새로운 시작이다. 형상이다. 인도한다. 나팔 두세상 처음에는 깨우는 것일 것이다. 그럼 다 맞았어. 다 맞았는데 굵은 줄기가 뭐냐고. 그래서 남들도 쉽게 인정하는 이해할 수 있는 평상적인 굵은 줄기가 뭐냐고.
그 다음에 이걸 더 깊이 들여오면 이렇게 이걸 상상한다, 이걸 느낀다, 이렇게 하면 엄청 잘 쓴데 요거는 약해. 그 부분만 파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 뼈대만 세워주고 줄거리만 세워주면 이 부분은 네가 파는 능력이 있다고. 이게 애들은 적어. 근데 너는 있어. 굉장히. 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인생 고민해봤거든. 그래서 깊이 파고 한 번 더 생각, 한 번 더 생각, 꼬이더라도 또 생각, 이거는 잘해. 근데